호르몬 약제에 의한 체중 증가의 효과는 미비합니다. 사실 더 문제는 바로 폐경 자체가 체중 증가와 연관된다는 거죠. 이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바로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데요. 체중 증가도 일어나고 체지방도 축적되고 특히 복부 비만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원장님, 제가 폐경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저는 젊게 살고 싶어서 호르몬 치료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치료 장단점이 뭐고 어떤 분은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분은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의무정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이 호르몬제도 엄연한 약이기 때문에 꼭 치료받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폐경이 됐다던가 골다공증 위험성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꼭 혈관 운동성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즘에 그냥 다들 먹는다니까 그냥 먹을래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함부로 드셔서는 안 되고요. 실제에 있어서도 증상이 없는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내가 미리 먹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복용하시지 않을 걸 권합니다. 요즘 뜨는 게 저속노화예요. 이제 항노화니 너무 좀 어거지다. 그래서 누구나 천천히 늙는 거를 원하다 보니까 저속노화의 개념으로 호르몬 치료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호르몬 치료의 이점과 단점, 즉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훨씬 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치료고요. 모든 약의 기본 원칙이 뭘까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약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이점이 단점보다 훨씬 클 때 섭취하는 게 바로 이 복용약 아니겠습니까? 호르몬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한 저속 노화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는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내분비 학회에서 이런 단순한 노화 방지의 목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 변화는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는 일단은 질 위축, 성교통, 질이 많이 건조해지는 걸 호소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비뇨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질뿐만 아니라 이제 방광, 점막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던가 잔뇨감이 생긴다던가 특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등 또 요도 자극 증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골밀도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 몇 가지 약간 소소한 작은 불편함이 있다고 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질 건조의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치료 아니고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마련돼 있고요. 또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래도 전신 호르몬 치료, 즉 먹는 형태가 아니라 질에다가 국소 도포하는 형태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사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반드시 달려오셔서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창상피복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바를 수 있는 윤활제나 보습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소 호르몬 요법, 질환에다 삽입하거나 넣거나 질정제나 크림 형태로 나와 있는 많은 제제들이 있고요. 또 좀 금액이 나가긴 하지만 질 레이저 치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비브를 대표로 하는 여러 가지 질 레이저 치료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요. 또 폐경이 되면은 이제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골반 저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는 엠셀라라든가 케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자가 운동 치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사실은 이 갱년기의 여러 가지 질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충분한 수면, 휴식, 또 수분 섭취들도 당연히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문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호르몬 제제에 따라서 약간 부종이 증가하고 수분 저류를 초래하는 그런 약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체중이 약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찌는 건 아니고요. 호르몬 약제에 의한 체중 증가의 효과는 미비합니다. 사실 더 문제는 바로 폐경 자체가 체중 증가와 연관된다는 거죠. 이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때문에 바로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데요. 체중 증가도 일어나고 체지방도 축적되고 특히 복부 비만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폐경 이후에 한 10년 동안 관찰을 했더니 매년 0.5에서 1kg씩 체중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내가 똑같이 먹고 생활을 해도 폐경 이후 10년이 됐더니 뭐 어떤 논문에는 만삭의 몸무게가 비례하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폐경 자체가 체지방의 축적과 또 오히려 근육은 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살과의 고민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요. 물만 먹어도 찐다, 나는 굶어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각별히 여기에 따라서 좀 관리를 하실 걸 권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가 살을 찌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말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천연도 굉장히 고농도의 뭐 엑기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호르몬 못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천연 제제를 섭취하면 아무래도 그 산부인과 의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다소 또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요즘 문제되는 게 이 해외 직구 그리고 해외 여행지에서 좋다더라 해서 무분별하게 약제를 선별해서 혼자서 복용하시는 거, 이렇게 이물 복용은 오히려 호르몬 못지않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런 약제 선택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산부인이랑 상담하시고 안전한지 평가하신 다음에 복용하셨으면 좋겠어요.